안녕하세요. 전면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벌써 새해가 다가왔죠? 지난 2020년 잘 마무리하고 새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벌써 오늘이 1월 5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실 한 해가 어떻게 끝날까,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보냈는데 올해는 지금 지나고 나니까 벌써 5일이나 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진짜 빠르다. 뭔가 올 한 해도 되게 정신없이 지나가니까 조금 생각도 많이 하면서 살아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됐어요. 네, 제가 어제 어제가 첫 월요일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무실에서 회의도 하고 이제 방향성 설정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이나 업무적으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각자 이제 올 한 해 이제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제 목표 중에 하나가 올해는 조금 잠을 많이 자보자. 약간 너무 무리하지 말자 이런 거였는데, 이렇게 변호사님은 한 30분만 잠을 더 자도 굉장히 성공하는 거다. 이제 그 일주일 안에 이런 변화가 없으면 아마 올해도 비슷하게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워낙 올해 저를 지금 벌써 거의 한 3, 4년 정도 이제 같이 일을 하니까 패턴을 파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계속 이제 초반에는 휴가도 갔으면 좋겠고, 이제 저한테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같이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지금 한 3, 4년 정도 쉽지가 않았는데 올해는 진짜 노력을 많이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왜냐하면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려면 건강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강의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그것들을 꾸준히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관리가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 이제 충분한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많이 하다못해 잠을 30분 더 자더라도 그런 거를 좀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새해다 보니까 원래 사실은 지금 저희가 이제 12월 말 1월 초는 전통적으로 법원이 쉬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변호사들도 사실은 이 기간에 쉬거나 휴가를 가거나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저도 보통은 딱 이 시기, 그러니까 첫 주에 이제 약간 휴가를 가지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정리하고 아니면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휴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쉽지도 않고, 그렇기도 하고, 이제 작년 말에 코로나가 되게 심각해지면서 사실은 그때 재판을 했어야 되는데 법원에서 이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변호사분들 중에도 계셨고 이제 판사님들 중에도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휴정하자라고 말씀을 좀 일찍 해주셨어요. 원래는 마지막 주인데,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나 변론기를 굉장히 뒤로 많이 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번 달에 제가 바빠요. 이번 달에 그 밀린 것들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1월 첫 주인데 쉬지 않고 이제 사무실에 새벽에 출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기 전에 이제 사실 어제부터 이거를 촬영을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어제는 일이 좀 많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있어가지고 촬영을 못했고요. 사실은 비정규직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또 판례가 나와가지고 이거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같은 이제 그런 차별적 처우 있죠. 임금이라든지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차별에 대한 시정을 이제 해달라라는 청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임금 청구가 되겠죠. 그래서 정규직 근로자한테 지급되는 근속수당이라든지 시간의 근로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수당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는 비정규직이라든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는 적용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분들하고 같은 일을 할 경우, 이제 같은 일을 하는데 나는 돈을 훨씬 더 적게 받는다 라고 하면은 어때요? 좀 억울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별 시정에 관한, 그러니까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그런 규정이 있고요. 만약에 임금을 달리 지급을 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그건 차별이다라고 해서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해라라는 판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판결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동일노동이라는 것은 같은 사업장 있죠. 한 사업장에서 동일하거나
혹은 뭐 우리가 근데 사실 일하면서 아주 똑같은 일을 하지는 않잖아요.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럴 때에는 같은 가치의 업무를 하는 경우들, 그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그럴 때 어떤 게 같냐라고 봤을 때에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냐도 되게 중요하고요.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책임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은가 다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임용 경로가 같은가 다른가, 그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고려를 하거든요. 이 판례가 바로 그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다 담고 있어요. 뭐였냐면 이제 이 근로자분들, 그러니까 원고, 우리가 청구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하거든요.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이 근로자분들인 원고들이 소를 제기를 했는데요. 공립학교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즉 정규직 근로자분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분들하고 같은 일을, 그러니까 이분들 주장하시는 거죠. 자기들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근속수당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시간의 근로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우리들은 지급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 근거가 있었는데 단체 협약에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할 때에는 다른 사유나 어떤 조건을 통해서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당연하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조에 보면 차별적 처우를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어요. 특히 이제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고 여러 가지 정비할 요소는 있지만 이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 비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신분으로 인한 내가 차별을 당했으니까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데 당연히 이건 시정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한테 지급하지 않은 수당들을 지급해달라라는 청구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법원이 가만히 봤더니 이분들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좀 달랐던 거예요. 뭐냐면 청구하신 원고 근로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임용 경로가 일단 달랐고요. 그리고 그 비교가 되는 비교 대상 근로자라고 하거든요. 그 정규직 근로자분들은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양 당사자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달랐어요.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분들의 법적 지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률 관계와 법률 효과를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그룹, 그러니까 즉 원고들은 이분 청구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또 법적 지위라든지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어떤 거였냐면 이분들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권한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직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차가 쌓일수록, 그러니까 근속수당이 그 연차 쌓일 때 이제 우리가 지급되는 거잖아요. 근데 연차가 점점 쌓일수록 이분들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범위라든지 책임이라든지 권한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이 그 원고들의 이제 그런 근속 연수에 따른 권한이나 책임을 봤더니 그런 것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나라 법원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이나 이제 미국은 주법마다 또 다르긴 해요, 내용이. 그런데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관한 그런 규율을 하는 그 주법이나 혹은 뭐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보면 이런 권한이나 책임의 소재에 따라서 굉장히 달리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이드라인을 보더라도 권한이나 책임이 같은가 다른가에 따라서 동일 노동이냐 아니냐에 관한 그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중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권한이나 책임이 같냐 다르냐를 보고 동일한 노동인가, 그래서 차별인가를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이 권한이나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동일한 노동이라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차별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봐서 원고들의 그런 근속수당이라든지 다른 청구들을 기각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의 근로수당도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였던 게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아까 제가 법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적용되는 법이.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분들은 원래는 분 단위로 혹은 뭐 시간 단위로 이렇게 시간의 근로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규직 근로자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분 단위로 적용되는, 그러니까 뭐 1시간이 안 되는 시간의 근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추가 근로가. 그럴 때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에 그냥 일괄적으로 이것을 다 어느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시간의 근로 수당을 지급하자라고 규정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지급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호봉제 근로자분들이라고 하는 원고들 같은 경우는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근데 근로기준법은 굉장히 엄격하게 봐요. 그래서 시간의 근로를 했을 경우에는 이분들은 분 단위로 다 정산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수당을 받았던 거예요. 연장 근로수당을. 그랬기 때문에 시간의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취지라든지 어떤 적용의 범위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좀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동일한 노동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실제 사건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로 같은 노동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혹은 뭐 케이스마다 다르니까. 근데 아직 그 기준까지 정교하게 마련되어 있지는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가 계속 필요하고 해외 사례나 해외 법제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는 차별시정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라고 보여져요. 특히나 권한이나 책임에 관해서도, 또 시간의 근로수당에 관해서도 굉장히 명백하게 기준을 정립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제 내가 뭐 비정규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요즘 그런 근로 형태가 훨씬 많잖아요. 이제 그럴 때 정말로 내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인가를 구분할 때, 즉 내가 정규직 근로자하고 비교했을 때 같은 노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비교했을 때에는요, 중요한 것은 권한이나 책임이 같은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같은, 예를 들면 뭐 한 5년 정도 같이 일을 했어요. 정규직 근로자하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근로자하고. 그런데 실제로 정규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권한이나 책임, 의무 같은 것과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권한이나 책임, 의무가 같은지 다른지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정규직 근로자가 어떤 업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비정규직 근로자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분들이 언제든지 이 정규직 근로자가 없더라도 갑자기 뭐 사고를 당해서 뭐 며칠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언제든지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면서 이게 정말 같은 노동이 되겠구나, 나는 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먼저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게 차별에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판단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좀 고민이 되신다면은 그런 근로 형태를 좀 면밀하게, 근로의 내용을 면밀하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이 사례를 가져왔어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사례를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새해가 되니까 저도 사실 휴가는 가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어떻게든 틈을 내서라도 책을 좀 보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다시 방향성도 설정하고 이제 그러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많이 듣게 되는 곡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번역되지는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외국 곡인데 거기에 되게 정말 가사 하나하나가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 만큼 굉장히 좋은 곡인데, 곡의 가사 중에 Walk Beside Me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거나 삶을 살아가거나 할 때 이제 뭔가 함께하는 것, 그리고 같이 걷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원래 좋아하는 게 하나 생기면 계속 그 곡을 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듣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게 뭐 제 주변 사람들도 있고, 이제 저한테 이제 저랑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 뭐 일을 맡기시는 뭐 의뢰인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참 다양한 분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함께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 올 한 해는 더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작년에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함께한다라는 것에 대한 소중함이 더 커진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올 한 해는 이게 빨리 마무리가 돼서 더 많이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새해가 조금 지나긴 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정말로 정말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많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곧 또 제가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